꼭 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집권한 지 지금 4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4년 차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치개혁,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요한 것이 이제 정치개혁인데, 정치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 관련된 일들입니다. 언론은 보통 이제 제4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하면은 보통 3권 분립해서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론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언론을 또 제4부라고 이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축으로서의 제4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언론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고 어떤 비판 기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언론이 가진 어떤 횡포, 일방적인 어떤 편파적인 뉴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이 하나의 어떤 이 사회의 특권층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언론은 제4부다,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강지연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쌀쌀해졌고요. 그리고 많이 또 건조하죠. 다들 가습기를 많이 틀어놓으시던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천연 가습기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액자인데요. 짜잔! 바로 이 액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액자에 대한 재료를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액자입니다. 스칸디안 모스 이끼인데요. 솔방울, 그리고 미니 호박, 이런 조화 종류 같은 거, 이런 종류 목한데요. 중요한 거, 글루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빈 공간에 솔방울을 먼저 부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호박, 미니 호박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 다음에 목화를 한번 붙여보도록 해볼까요? 그 다음에 조화를 좀 더 붙여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의 언론 자유 지수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개별 언론의 어떤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또 독자들의,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졌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북대 박주현 교수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주요 언론 보도가 이제 그 조국 사태 전후에서 말이죠. 조국 사태 전후에서 주요 4개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이 4개 신문사에 그 조국 관련 보도가 1,706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50% 이상이, 58.7%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차지했고, 나머지를 이제 경향신문이 26.2%, 그리고 한겨레가 15.2%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이 신문 보도, 이 언론 보도를 박주현 교수는 가차 저널리즘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씁니다. 가차라는 것은
영어인데 일종의 뭡니까? 이렇게 물어뜯는다, 붙잡는다 이런 겁니다. 그것과 저널리즘을 합친 말이죠. 쉽게 말하면 꼬투리 잡기 내지는 악마의 편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사태가 있으면 그 사태가 생긴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긍정 부정적인 측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도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한 보도일 텐데 소위 가짜 저널리즘을 토대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은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혹은 이 많은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 아들과 그 딸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례만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사실도 아닌 것을 어디서 이제 그 풍문으로 듣거나 자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하는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다 체감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칸디아모스를 붙이는데요. 스칸디아모스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조금씩 떼어서 부착을 해주실 때, 사실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넓은 면적 이런 부분에는 글루건을 먼저 이렇게 쏴주시고요. 이끼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 글루건으로 다 부착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화와 이렇게 솔방울 사이사이에 이게 있는 좁은 공간들은요, 그냥 천연 이끼 스칸디아모스를 이렇게 그냥 끼워 넣어주셔도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액자가 장식으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주셔도 물이 흘러내리진 않고요. 네, 그게 좀 불안하다 그러시면 블루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집에 놓으실 때는요, 벽걸이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혀서 이렇게 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서 뭐 지금 검찰 개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뭐 시도해서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아주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언론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944년에 이미 이제 허치슨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그 각계 그 주요한 언론과 또 미국의 학계 여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언론 환경과 언론의 가치, 보도 태도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언론 당사자들과 함께 이제 시민들이 또 지식인들이 모여서 연구한 끝에 언론에 어떤 나아갈 바를 밝힌 것이 이제 소위 허치슨 위원회의 활동이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왕립 언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47년과 61년, 74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운영되면서 언론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을 연구한 바가 있고 또 독일에서도 이제 93년도에 바이체커 위원회라는 게 만들었습니다. 바이체커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 통일 당시에 재통일 당시에 대통령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퇴임 후에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양심적인 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이분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체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93년에 만들어져서 산업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환경 그리고 또 독일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 구동독 구서독 양 지역 간의 어떤 시민들이 가는 갈등 또 언론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것이 바이체커위원회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은 다른 앞선 나라들에서 여러 사례가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시급한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우리도 이런 허치슨 위원회 같은 혹은 또 바이체커 위원회 같은 이런 사회적 어떤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주적 가치,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올바른 어떤 사회적 어떤 여론 조성 이런 방향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이런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보수 언론들의 행패를 우리가 직접 바로잡진 못한다 할지라도 예컨대 포털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언론을 행태를 바로잡는데 우리 작은 힘이나마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또 자세한 얘기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